자, 매주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냐. 저희 화면 그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과연 지금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자금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해볼 건가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매일같이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제 주변 지인들 하는 얘기가 네. 나는 돈이 없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엄청난 돈이 매일같이 유입이 되느냐. 네네. 그러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 네.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왔던 자금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보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천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돈이 났길래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돈이 더 들어올 거냐, 아니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거냐. 근데 보니까 더 들어올 것 같다는 거죠.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원천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동학 개미 운동 속에서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개인의 순매수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번 주에 고객 예탁금이 51조를 찍었습니다. 예. 이 51조라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인 게 최근 한 10년 동안 보게 되면요. 한 5년에 10조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게 24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년치, 좀 과하게 얘기하면 한 15년치가 한꺼번에 네네. 들어온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그 고객 예탁금의 증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올해 57조에 이르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수치를 합한 고객 예탁금 증가하고 개인의 순매수를 합친 금액이 네. 8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7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통계치를 조사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오늘은 또 어떤 신기록이 세워질까, 그런 설레임에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자 순매수하고, 그리고 6시에 금융투자협회 네. 고객 예탁금 추이 자료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일매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계좌, 뭐 이게 지금 사용하는 계좌가 됐건 아니면 뭐 MMF가 됐건 계속 돈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그렇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돈은 없는데.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수치를 언급드릴 때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70조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객 예탁금하고 네. 개인 순매매 합친 금액이요. 자,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주 수가, 네. 예,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수가 619만 명이었습니다. 네. 58만 명 증가해서 619만 명이었는데, 자, 올해 동학 개미 운동 속에서 주주수 증가가 엄청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정해 보면 작년의 증가분보다는 확실하게 더 월등한 인원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은 7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이 개인 투자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올해 개인 투자자금 순증 70조 원을 이제 주주수로 나누어 보게 되면 네. 주주 한 명당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 수치라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절대적으로 늘어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기본 억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비록 올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전체 번들로 보게 되면 큰 규모가 들어온 것은 많지만 개개인 한 명 단위로 보면 그렇게 절대적인 수준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 주변에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 이번에 주식 투자 시작했어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대체로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시작했다는 거네. 그거밖에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평균적으로. 예,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제 쌈짓돈, 네네. 예, 숨겨놨던 부인분
와이프분들한테 숨겨놨던 그런 돈으로 투자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일 딱 가능성이 이 정도 높습니다. 규모긴 해요. 예. 숨겨놓는 자금들도 예, 그렇죠. 딱 이 정도 규모예요. 좋아요. 그 1인당 평균 금액은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쫙 모이다 보니까 증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 규모가 됐다는 얘기인데 혹시 일각에서는 펀드의 환매 자금이 좀 모인 건 아니냐. 예. 사실 저희 그 담당 PD도 지금 얼마 전에 뭔가 금융상품을 만료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뭔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네네. 자산운용사에 대한 실망감이 크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어떤 증권사 그 로비에 갔더니 이거 천막을 치고 네.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자산운용사에 대한 실망감이 맞아요. 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펀드 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또 좀 안 좋아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올해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 올해 초에 설정 원본이 58조 원대에서 최근에 45조 원대로 13조 3천억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으로 그대로 들어왔는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일단은 일정 부분은 일리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3월까지는 펀드 환매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 자, 이 부분 뭐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보게 되면은 이게 펀드 환매한 게 개인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원래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게 3월까지는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지만요. 자, 3월 이후부터는 환매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네요. 자,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은 3월 이후부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개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펀드가 환매가 됐을 때 13조 원에 이르는 이 자금이 모두 증시로 들어왔을 것이냐? 그것은 꼭 또 아니겠죠. 네. 이게 뭐 아파트 구입하신 데도 들어갔을 것이고 아니면은 좀 홧김에 은행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자금 중에 일부만 증시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자금의 원천은 어디인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네. 뭐 펀드 이야기 말고 또 이게 신용융자와 같은 빚을 내서 투자한 그 자금이 아니냐. 네네.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신용융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가하는 게 오롯이 주식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자, 지금 화면상에 신용융자 잔고 전체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증가분이 6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때 신용융자 말고 뭐 이제 스탁론이나 네. 예, 뭐 이런 이제 증시 관련해 가지고 또 네네. 대출 상품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자금들 규모가 신용융자의 한 30% 정도 됩니다. 예,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보면 주식시장 근처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한 자금이 8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또 이제 앞서서 언급드렸던 개인 투자 자금 순증 70조 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또 절대적인 괴리감이 수치가 있네요. 네, 아니에요. 그러네요. 괴리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서서 펀드 환매 자금하고도 또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펀드 환매 자금이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자금의 증가분하고 합쳐보게 되면 네. 이게 뭐 최대치 생각해봐야 20조 원입니다. 근데 70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50조 이상 비고 네. 그리고 펀드 환매 자금은 또 오롯이 또 주식 투자로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된 원천은 그러면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네.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시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이거 주식 펀드 환매해서 들어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뜬구름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설명력이 좀 낮고 네네. 오히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지표 중에 M2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화 지표 M2 말고도 이제 부동자금 해가지고 이제 1000조에서 1500조 이야기하지만 M2가 더 설명력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M2가 3064조 원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작년 연말 대비해서 152조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올해 이 M2의 증가분이 연율로 환산하게 되면은 12년 만에 네. 두 자릿수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2조 증가한 것 중에 5월 달까지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한 50조 원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M2 증가분의 대략 3분의 1 정도죠. 이거 오늘 수학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이 수치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M2의 증가분은 어쨌거나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네네. 폭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증시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인데, 작년 같으면 이게 이 증시로 안 왔어요. 네. 이 부동산으로만 그대로 그랬겠죠. 쏠렸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 쪽으로 물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M2 증가분이 증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M2 증가분이 결정적인 변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M2라고 하는 거는 뭐 개념은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통화의 형태를 우리는 M2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럼 예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근데 포함된 거면 이것도 원천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M2 공식이 나오면 네네. 이것도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네. 최종 단에는 어쨌거나 네. 1년짜리 정기예금까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은행 예금의 증감 추이를 자료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정기 예금의 월간 말잔 말일 기준에서 잔고 추이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99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료입니다. 네. 제법 긴 시계열인데요. 그러네요. 제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칠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왼쪽의 보라색 영역은 1999년에 봄이에요. 4월에서 7월 사이. 그리고 중간에 2005년에서 2007년 제가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저 시기 때 공통점이 뭐냐면 강세장이죠. 그렇죠. 강세장이어서 예금 빼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던 네.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오른쪽에도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예금 중에 일부를 빼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중간에 2013년에서 16년 저렇게 휘잉 비는 부분은 무엇이냐? 네네. 저 때는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부동산으로 갔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금이 빠져서 증시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예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시의 강세장에서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예금에 안 넣어놓고 증시에 돈을 넣더라라는 그런 어떤 좀 큰 트렌드를 보여준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은행에서 오히려 이제 상품을 주식 팔죠. 관련한 것을 권유를 하게 그렇죠. 되죠. 2007년에 보게 되면 은행들이 그때 당시 예금 안 팔고요. 네. 주식형 펀드만 팔았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이 돈이 다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쭉 봤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물길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길이 한번 잡히면요, 이 계속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배수로 작업이라는 네네. 것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배수로 작업이란 게 뭐 거창하게 삽을 이렇게 탁 떠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삽으로 통통 구멍만 좀 네. 터져도 물이 저절로 막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한 주식시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앞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올 것이냐.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수학 같아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5월까지 M2 증가분이 150조. 네. 그리고 그 시점에는 5월에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50조 원으로 해서 네네. 대략 한 달에 10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한 40조 내지 50조는 더 더 들어올 수 들어올 있지 여지가 않을까.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동성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돈 푸는 정책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추이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자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뭐 매월 10조 정도씩은 더 쌓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이제 이어지는 출발 마케톤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뉴스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